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함의 신박 오늘 7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이라서 기분 좋고 월급날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이 116개나 되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바쌤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니 스트레스는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일본과 월봉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음표를 보셔서 그런가요? 일본과 월봉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우리 바쌤님 고수 다 되셨네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오히려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으시니까 일봉의 변동성을 월봉을 보면 그죠? 마음을 아마 잡으실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강인에서 최근에 와닿는 문구다고 하셨습니다. 참 워런 버핏이 그죠? 보면 이 촌철살인 같은 이런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 주식이 50%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계약서를 적고 가신 분이 3일 만에 회사로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식이라는 게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결국은 그 변동성 속에서 덜 터지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국면에서는 또 돈을 벌고, 근데 그 짧은 변동성의 꼭지를 다 맞추면 전 세계에서 연평균 한 500%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맞출 수 없는 이 짧은 변동성에서 또 외생적 변수가 생겼을 때마다 어떤 두려움과 또 시장이 좋을 때는 탐욕적으로 바뀌는 이런 마음 관리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평균 15%를 달성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며칠 동안의 수익률이라든지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내가 직접 하니까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맡겨 놓으시면 그냥 제일 현명한 방법은 올 연말하고 내년 초 한 6개월 뒤에 지금부터 한 6개월 뒤에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8월하고 9월은 계속 이 변동성 때문에 계좌 쳐다보고 계시면 아주 소심한 분들, 조급한 분들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한 17억 정도 저희한테 맡기신 분인데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시고 막 항상 보면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시면서 괜찮아요 막 이러시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 자녀분들도 참 잘 키워 놓으셨고 재산도 이래 많으신데 주식하시면서 그렇게 늘 미간 찡그리면서 걱정하시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진짜 그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지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아마 딴 데 가서 계속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때가 21년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을 그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졸업문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용인, 회사 버스로 퇴근하시는 거군요. 주식과 골프는 공통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손절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네, 요런 또 명언이 있죠. 아서 델리가 골프는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하지만 진지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 네, 주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애틋하고 애절하면 할수록 그게 왜 그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여러 가지로 요즘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9수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데 여러 가지 너무 생각이 많으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하긴 해야 되지만 주변에 이 30대 중후반 되게 많거든요. 저희 사촌 동생도 저랑 좀 닮았거든요. 근데 그 사촌 동생도 그러고 보니까 그 사촌 여동생도 아직까지도 지금 40대 둘 다 4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밤 11시에 켰네요. 너무 편안하세요. 네. 희한하게 잘 때 켜게 됩니다. 에너지 버스를 읽었습니다. 아직은 올려주시는 모든 자료들 다 보지 못해 내돈내산으로 읽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가 막 퍼지는 게 상상이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지 않고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디서든 내가 에너지 뱀파이어인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확 떨어뜨리는 쟤만 만나면 에너지 기빨리고 뭐 그게 아니라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기운이 충전되는 느낌이 나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에너지 CEO, 칩 에너지 오피스가 되셔야 됩니다. 퇴근 후 회사 업무가 바뀌어서 요즘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 듣는 채슬리 TV, 웜의 신박, 어스 플러스는 저의 피로 회복제, 비타민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회사가 업무가 바뀌어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래 퇴근하면 몸이 그죠? 이렇게 처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퇴근 후에 채슬리 TV랑 웜의 신방이 우리 어스 인턴십에 올라오는 자료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그게 피로 회복제가 되고 비타민이 된다고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고민들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근데 제가 질풍노도의 시대를 저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인생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 제 자신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책이나 좋은 강의도 좀 많이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의 이 번뇌의 다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 변동성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주식을 하니까 마음 졸이고 막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진리.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11시쯤에 어떤 회장님 두 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식 투자의 진리도 이 세상의 어떤 신이 만들어둔 그런 원리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면서 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저는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려고 듣는 게 아니라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 들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초코등대의 하늘보기님 고맙습니다.
전문인과 함께 신문 읽는 시간이 유산균, 오메가3, 칼슘,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로 건강을 챙기듯 경제의 이모저모 중요 소식들과 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 살아난다는 부동산 거래 늘리는 방법도 참 동감합니다. 정부 각처에 많은 의견들이 전달되고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하늘로 올라가듯 내 인생의 지침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철학과 지표를 얻게 됩니다. 경제방송인데 늘 학교 다니는 느낌입니다. 도덕, 사회, 경제, 세계사, 그리고 교양 과목 등등 체슬리 학교에 속한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네. 댓글 읽어주시는 것도 공짜, 조언 주시는 것도 공짜. 항상 지금처럼 변함없어 주세요. 50대시지만 많은 악플에도 우뚝 설 수 있는 이 멘탈과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잃었음에도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귀감이 됩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나눔의 삶을 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김빛 여울님이십니다.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노바드의 투자 레터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You will find your life is just beginning 이라고. 그 노마드의 투자 레터에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 펀드를 통해서 돈을 번 게 워런 버핏의 이 버커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다 워런 버핏과 그 버커셔 해서웨이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이제 그 펀드를 청산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더니 워런 버핏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너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우리가 돈을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면 뭐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돈을 버는 1차적인 목적인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 우리 큰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근데 돈만을 쫓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뭔가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가 이러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도 왜 저한테 저 같은 신앙심이 거의 바닥인 사람한테 왜 응답을 주셨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에 해오다 보니까 저한테 응답을 주셨구나. 약간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간 이 시각을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면 그게 관심이 돼야 되지 간섭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좋은 기운을 공유하는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주식 초보들의 교장 선생님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모처럼 여유있게 웜의 신박을 듣게 되는데 이 시간이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셨다고 우리 여연심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는 누님이시다 그죠? 그저께 KB증권 랩 가입했는데 어제 아침 갑자기 주식 체결 문자 뜨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그 랩이 좋은 게요. KB증권이나 뭐 DB나 여기나 3천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투 신한금투가 5천, 삼성증권은 1억 이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식에 약간은 아직까지는 내가 좀 초보다.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랩을 가입을 해 놓으시고 실제로 랩 어카운트도 어떻게 매매되는지를 다 푸시 알람이 뜨니까요.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이 주식을 산다고, 이 타이밍에서 이 주식을 판다고, 이 타이밍에서 요만큼 사고 요만큼 판다고,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 최저 금액 정도라도 랩을 가입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그 제 슈퍼개미들이 각 자문사 중에 잘하는 자문사 몇 군데 딱 이렇게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딱 넣어놓고 뭘 사고 파는지 다 보면서 이렇게 막 아직도 그렇게 하는 슈퍼개미들이 좀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습관적으로 웜의 심박을 틀어놔요. 그럼 잠이 스르르. 네. 우리 범이 형님께서 채슬리 시작부터 함께 했는데요. 믿고 그냥 맡겨놓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슬리가 수고하고 고민은 채슬리가 하고 수익은 제가 챙기고 크크크 전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이 형님이 제일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냥 맡겨놓으시고 사업하시는 거 하시고 또 천사 같은 우리 형수님하고 애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그죠? 가끔씩 수익 났을 때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놓고 수익 난 금에 혹시라도 돈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찾아 쓰시라고 저희한테 맡기신 일임도 그렇고 한 3억을 맡겼는데 한 9천이 됐다. 와 9천이 됐어? 그러면 그중에 뭐 한 3천만 원 빼가지고 거기에 1년 안 채우셔도 되거든요.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1년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1년까지 마지막 1년에 내가 수익이 얼마 될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수익 너무 많이 났네 하면 그 일부 또 찾아가셔도 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더니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저희가 현금 비중을 한 50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싹 다 이렇게 찾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러면 시장에 조정받을 때 뭔가 딱 들어가려고 현금을 놔놨는데 그게 다시 주식 비율이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상에서 다 그 800분이 넘는 이 계좌가 다 편입비랑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좌 주식 안 팔았나 하면서 또 팔게 돼요. 줄여야 되겠네 하면서 약간의 운용에 혼란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남는 현금을 싹 빼가시기보다는 약간 꽃감 빼먹듯이 조금씩 최밀턴이 되니 느낌이 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낮에 유튜브 웜의 심박 올라오면 먼저 보고 저녁에 워스 플러스에서 퇴근길 브리핑 올라오면 앞부분 웜의 심박 빼고 중간에 그 신기한 차트 분석 그 뒤에만 딱 보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녁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굉장히 요령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모닝 브리프, 웜의 심박, 기초 강의 인턴십, 거기다가 KB증권 1임 체크까지. KB증권에다가 딱 맡겨놓으시고 보고 계시군요. 네. 하루가 금방입니다 하셨습니다. 낮에는 컴으로 웜의 심박 듣고 밤에는 모바일로 퇴근길 브리핑 알차입니다. 꿀잠은 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좀 늦게 자도 요즘은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가지고 좀 더 자야 되는데 어제 몇 시에 잤으니까 좀 더 자야 되는데 하는데도 네, 잠을 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숙면을 취한다는 게 참 어려워지는 데요. 손주들이 미국에서 와서 오늘은 며느리 데리고 증권사 손주들 계좌 투고 왔어요. 전문의 말씀대로 인플레라는 날강도를 피해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참, 이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참 멋진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증여를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 분산으로 공포 때마다 사서 모아 20년 후에 주려고요. 야, 참. 저희 애들도 일주일이 멀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화상통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부모님 만나 뵙고 애들 얘기를 해드리면 안 그래도 어제 전화 와가지고 1시간 통화했다 막 그러십니다. 전화하면 끊지를 않는다 이러시면서 그게 참 세상이 공평한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저희 애들한테 아기 때부터 저희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학교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밥 먹이고 그 정성을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알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지극정성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5, 27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도 참 그렇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오랜 자영업 끝에 틀어진 척추로 그만둔 후 하루 3시간 운동과 채슬리 구독을 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입도 자영업 할 때보다 높고 건강도 되찾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시군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자세 항상 좀 바르게 하라고 한 번씩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을 때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보면 항상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항상 이 바르게 자세를 갖고 앉아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항상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다 보면 한의학에서도 그렇고요. 보면 이 구부정한 자세부터 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그런 것까지 얘기할 그건 아닌데 그죠? 예. 이상하게 뭐 발목이나 뭐 어디가 아픈데 그게 다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삼전 네이버가 몰려있는데 나는 주식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좋은 장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10일경 한투 랩에 가입했다가 해지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돈 연말까지 모아서 3억 만들어서 면담 가려고요. 네. 아예 맡겨놓고 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에 베트센트와 만난 불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8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 수출주도 업종이나 기업은 3, 4분기에는 실적 하향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가도 불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현대차 이익 16% 줄었다.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5%로 관세가 일본처럼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전략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옛날에 85년도에 이 9월 달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240에서 120까지 떨어지거든요. 87년까지 딱 2년 만에. 그런데도 도요타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 환율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1,400원 환율이 700원이 되는 거거든요. 야, 700원이 되면 과연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원가를 낮추는 효율적인 생산 관리, 재고 관리를 통해서 뭐 just in time 시스템 같은 거 해서 그 고환율을 견뎌냈었거든요. 그러면서 90년도에 렉서스라는 그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죠. 이번에 15% 관세도 일본이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관세를 물린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가격 관세만큼을 도요타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을 할 건지 그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아마 그 협상을 이끌어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좀 치밀하게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관세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좀 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 성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벌크선이나 탱크선의 발주가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것은 맞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국내 조선사는 벌크선이나 탱크선에 대한 수주가 거의 없으므로 고부가 가치가 높은 LNG선 등에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엄경화 연구원, 조선의 공모, 엄경화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을 이렇게 댓글로 우리 김민준님께서 또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12시 50분인데 밤 12시 조회수가 11,285회네요. 정말 밤에 많이 들으시면서 주무시나 봐요. 아니면 해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군요. 밤 12시 50분이었는데 11,285인데 지금 보니까요 14,600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점심 드시면서도 듣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듣고 뭐 그러시는가 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돈도 좀 받아주세요. 1조가 안 되면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하시니 마음이 급하네요. 아유, 우리 채밀턴 분들은 그 1조가 넘던 나중에 뭐 1년이 지나서든 저희 회사 전화하실 때 얘기하시고 저 채밀턴인데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전화 주셨는데 3억이 안 되시는 분들 네, 저희 회사 전화하실 때 채밀턴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삼성증권 통해서 자문형 랩 가입했는데 추가적인 투자금 납부 타이밍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일임형과 자문형은 성과 보수 외에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그 KB도 그냥 길게 쭉 하는 거라 중간에 목표 달성 탁탁탁탁 목표 달성은 딱 벌써 6% 났어? 요 재미가 있어요. 요 재미가 있는데 그냥 1년 성과형으로 가져가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두 개를 다 하신 분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1년 가만히 냅둔 게 계속 이래 복리로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1년 가만히 냅둔 게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운용은 거의 비슷하게 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목표 전환형이 다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 전환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일반 개방형 뭐 이런 거 해놓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최소 15%는 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되면 나는 돈 빼야지 이렇게 스스로 목표 전환 수익률을 설정하시면 돼요. 스스로. 그리고 증권사별로 성과가 다른 아이였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단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서. 인턴 1회차 럭키비키입니다. 방금 3억이 안 돼서 2억만 맡기신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2억밖에 안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3억이 안 되면 랩 상품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내. 저희가 매뉴얼은 그렇게 3억이 안 되시면 증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증권사 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매뉴얼은 그런데 2억에서 3억 정도 되시는 분들 1억 정도면요. 그냥 증권사 가까운 그 KB 은행이나 랩에서 그게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냥 은행 창구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근데 2억이 좀 넘으신데 그냥 채슬리에 맡겨놓고 나 좀 잊어버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전화하실 때 저 채밀턴입니다. 채밀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약속을 아마 다 잡아주실 겁니다. 퇴직연금 MP도 하시나요? 미래에셋증권은 없나요? 랩이 아직 미래에셋에는 열려있지 않고요. 퇴직연금 MP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시려면 KB증권에 보면 퇴직연금 MP가 있는데요. 상품명이 채슬리 KB 명품 개인연금이라고 자문 서비스가 있어요. 이 자문 서비스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 퇴직연금 MP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푸시 알람이 갑니다. 이거는 KB증권 저거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 KB증권에 계좌가 있으신 분들, 삼성증권에도 있긴 합니다. 자문 서비스. 그리고 저희 1임 고객분들한테는 IRP 계좌 저희가 직접 운용을 못하니까 IRP 계좌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거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다 예금 적금 이런 것만 해놓고 그래서 1% 밖에 수익 안 나잖아요. 그거는 돈이 계속 녹으니까 저희 1임 고객분들한테는 퇴직연금 MP를 원하시면 저희 조차장이 MP를 보내드립니다. 네,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댓글 보고 이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에 이유 있는 셈이라. 일본에서는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름 선물이다. 평소 신세지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과자나 과일, 맥주 같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시장이 크다 보니 백화점들은 앞다투어 두툼한 선물 홍보 책자를 만들기도 한다. 요즘엔 여름 선물을 안 하는 곳이 늘어서 덜 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소한 선물과 답례 편지들이 오간다. 그래요? 여름이라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네요. 인터뷰를 하나 하더라도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결례이기에 선물을 사러 가는 일이 잦은데 이방인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곤 하는데 작은 쌀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좀 과장해 말하자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우선 선물을 고르고 나면 이런 질문이 줄줄이다. 선물하실 건가요? 노시가미 할까요? 노시가미는 어떤 걸 할까요? 통상 노시가미는 포장한 선물 위에 덧대는데 축하나 인사, 답례처럼 어떤 의미의 선물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값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묻는다. 전달용 종이 가방이 필요한가요? 선물을 전할 때 행여 종이 가방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져서 머쓱하지 않도록 새 가방이 하나 더 필요하냐는 의미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과정이 하나 더 붙는다. 종이백 위에 투명 비닐을 더 씌울지를 묻는데, 최근에 덧댄 노시가미가 망가질까봐 선물을 비닐로 한 겹 싸겠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장황했지만 요지는 이렇다. 일본은 상대방을 생각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 있는 세밀함은 일본 곳곳에 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인부들은 문 앞에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 공사를 한다. 뿐만인가, 인사철이 되면 정중한 인사를 담은 엽서가 날아온다. 일회용 젓가락 봉투 안에는 이쑤시개가 들어있고 통에 담긴 껌엔 작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다. 씹던 껌을 싸버리란 거다. 최근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직용공 출신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1988년 일본과 첫 운명적 만남을 가진 이래 6차례 18년 동안의 일본 근무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엄청난 혜택이었고, 개인적으로 더 이상 없는 행운입니다.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의 작별 편지다. 새 정권이 들어서며 내려진 이준의 귀임 통보에 대사를 비롯한 특임 공관장들은 벼락같이 짐을 쌌다. 박철희 주1 한국 대사가 귀임한 지 약 2주, 새 대사 소식은 깜깜하다. 아그레망, 주재국 임명 동의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좋게 두어 달은 대사관이 빈다. 외교는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좀 이유 있는 세밀함을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새 정부 가치가 실용주의 아닌가? 네. 이거군요. 사진이 지난 12일 박철희 주1 한국 대사가 약 11개월의 재임기간 소회를 밝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참 이 일본 사람들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밥 하나하나 유타카 딱 있고 온천 같은 데 놀러 가시면 거죠. 요리 하나하나 정성껏 내오고 말 그대로 정말 세심하게 챙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에 타고 떠날 때는 또 보면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끝까지 계속 손을 흔듭니다.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뭐 2가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러스트 그리고 케어. 네. 트러스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Care is our spirit 이라고 저희가 해놨습니다. Trust is our DNA. 근데 케어 다 보면 이 케어가 좀 약하거든요. 케어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아유, 그냥 선물 샀으면 요거 포장하실까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그냥 툭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선물하시는 건가요? 노시가미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전달용 종이 가방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투마치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받는 느낌은 참 세밀하게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희 회사의 어떤 고객을 대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근데 저희 회사에 오시면 그런 말씀은 또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제 스스로가 또 너무 형식적인 걸 좀 그렇게 안 좋아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거에서 저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뭐 종이컵 하나 딱 해가지고 갖다 줄 게 아니라, 예, 좀 도자기 딱 찻잔에다가 그렇게 하고, 볼펜도 이 몽블랑 같은 볼펜으로 딱 해서 좀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래도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죠? 네, 대접받는다는 느낌으로, 네,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오시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전무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면담을 해주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뵙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다 저를 믿고 오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라, 실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방송에서 보는 그 이미지와 그 느낌이 그대로 맞나?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으셔서, 또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또 보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탐방하고, 또 뭐 부동산 할 때는 뭐 임장, 예, 직접 가보는 거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 사칭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뭐 계약서 작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특히 또 사칭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그래도 다 만나 뵙고 실제로 이때까지 그래왔는데요. 예, 조금 종이컵에 물들여서 죄송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좀 케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한설의 숫자 읽기, 요커 볼모된 관광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업계가 중국 단체 관광계 이 요커 마지의 열심이다. 올해 3분기 시행이 예정된 중국인 대상 무비자 관광 허용이 임박해서인데, 이런 기대감에 절박한 이유가 있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한한령이 도입되자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해서 383만 명이나 줄었고, 이로 인해 관광업계 전반은 물론 요커가 집중되던 명동 등지의 소상공인들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요커 수요가 과거 수준으로만 회복돼도 업계에는 활기가 도는데, 하지만 특정 국가의 보복성 조치 하나에 관광산업이 휘청이는 구조가 과연 정상일까? 한국 방문객의 대다수는 아시아계인데요.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도 있지만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발현된 무대가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였기 때문이고요. 24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81%가 이들일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 비아시아계 국가 출신 관광객,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관광객이 2014년 대비해서 약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주변 문화강국을 찾는 게 아니라 먼 외국의 문화선진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는 거다. 표가 이래 잘 나와 있네요. 145만에서 비아시아계 외국인 관광객 수입니다.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24년에 25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뭐 더블일 거예요. 그죠? 한 290만 명, 300만 명 될 것 같은데요. 자, 세부 데이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데,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재방문율은 54.7%였다. 자, 그런데 미국 42%는 물론 영국 40.2, 독일 33.1, 프랑스 30.7 같은 국가들의 재방문율은 평균보다 부쩍 낮고요. 이들은 요커와 달리 95% 이상이 개별 여행 형태를 선호하는데, 길찾기나 관광정보 접근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 관광 안내 인프라의 문제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구글 맵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주요 선진국 관광객들이 국내외 여행 시에 가장 자주 활용하는 앱이 먹통인데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당연히 어렵다. 자, 구글 맵이 한국에서 제한되는 이유로 안보 논리가 종종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국내 지도 서비스 산업 보호를 위한 오래된 무역 장벽에 더 가깝다. 유치 산업 상태던 국내 IT 산업을 구글 같은 글로벌 공룡이 잡아먹자는 걸 막자는 당대 애국심의 발로인데, 그런데 이미 국산 지도 앱이 굳건한 과점을 유지한 지 오래인데다가 이제 우리가 거대 IT 공룡과 맞서는 소버린 AI를 만들 실력까지 갖추게 됐고, 이런 낡은 규제는 더 이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 의존이라는 취약한 관광 구조를 오히려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우리 관광업이 중국 볼모가 되지 않으려면 구글 맵은 물론 채식, 할랄 같은 식단 표기를 포괄하여 국내 관광 환경 역시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화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하긴 그 이슬람 그 종교 무슬림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보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보면 뭐 무슬림의 비중이 거의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할랄 이 식당인지 아닌지 이런 표기 이런 부분도 국내 식당들도 이런 표기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알아보기 쉽게 그죠? 해야 되고 그런 식당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구글 맵 이렇게 켜보면 웬만하면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정원경의 돈의 세계,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자, 어떤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광의의 통화 지표인 이 M2 증가율은 어느 정도일까? 자, M2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M2는 현금 그리고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더한 협의통화, 이게 M1인데요. 이 협의통화에 사람들이 현금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예금 등을 합한 개념인데, 그게 보통 우리가 MMF에 많이 넣어놓으시잖아요. 머니마켓 펀드. 그래서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원래는 M1에는 안 잡히는데요. 뭐 이것도 언제든지 출금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MMF라든지 수익증권,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환매 조건부 채권 등을 다 포함하는 게 M2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이 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7% 상승을 했고요. 이는 전월 6.1%보다 소폭 둔화한 수치이지만 1년 넘게 지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2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시중에 새 돈의 주입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어려운 서민 경제를 보면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인데 서민들은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한다.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 및 수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중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늘어난 통화량이 실물 경제에서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특정 자산에 묶여 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은 2023년 페드가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쳤고요. 긴축의 결과 M2는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그해 4월 M2 증가는 마이너스 4.6%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년 4월이란 말이죠. 23년 3월 그때는 저기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인데요. 올해 미국의 M2 증가율은 등락이 있지만 3%대 수준으로 증가해서 M2 잔고상으로 가장 높았던 22년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최근 우리의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금리, 자산시장, 물가 수준, 경제성장 목표 등 여러 요인이 상이한 결과인데 과거 미국의 지나치게 높은 M2 증가율의 반작용도 크게 한몫을 했고요. 추가 경정 예상과 향후 있을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우리의 M2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틀어도 돈은 자산시장보다 실물시장에서 잘 돌아야 한다. 그래야 돈맥 경화가 사라진다. 증시 열풍의 공모펀드 첫 500조 돌파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펀드 시장에서 활력이 불고 있는데 특히 미국 주식 등에 돈이 몰렸던 과거와 달리 올 상반기에는 국내 투자 펀드 성장세가 가팔랐고요. 올해 상반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합산한 전체 펀드 순자산 총액은 얼마죠? 1235조 7천억. 이렇게 많은가 봅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12.5% 증가했고요. 반기별 증가율로는 최근 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 채권, MMF, 부동산 등 모든 유형의 펀드에서 순자산 총액이 늘었고요. 특히 2분기에는 코스피가 한 24% 오르는 등 증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주식형 펀드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23조 증가했네요. 지역별로는 국내 투자 펀드 순자산 총액이 해외 투자 펀드보다 더 증가했고요. 순자산 증가율은 국내 투자 펀드가 804조로 15.4%, 해외 투자 펀드가 430조로 7.4% 증가했네요. 국내 8, 해외 4 이렇다 그죠.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은 524조로 20.3% 증가했고요. 사모펀드는 711조. 사모펀드가 더 크네요. 7.3% 증가했습니다. 전체 펀드에서 공모펀드 비중은 60.4%로 2.8%포인트 증가했다. 김재우 금투협 부장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비중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액 투자자의 펀드 가입이 늘면서 이번에는 공모펀드 비중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골드만 비관론 정면 반박한 SK, HBM4 설비 투자 늘릴 것. 자, 하이닉스가 HBM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고요. 지금 여기 표가 잘 나온다 그죠? 요 빨간색이 매출, 그리고 파란색이 영업이익인데 24년 1분기에 2조 8천억 하던 게 이번에 9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의 현금 보유액이 지금 16조 9,600억 17조 가까이 되고요. 참 주식이라는 게 23년도 22년 말에서 23년 넘어올 때 그때 반도체 겨울이 오고 당시에 하이닉스가 돈이 없다고 SK그룹이 뭐 위험하니 이러면서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유동성 문제 그때가 한 5만원 할 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6배 올랐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빵빵하게 17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엔비디아가 HBM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 너네 돈 없어? 자 그러면 선수금 줄게. 미리 돈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생산해줘. 그랬다고 기억이 납니다. 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8% 늘었고요. 매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69.8% 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가 AI 투자를 확대한 덕분이라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출하량도 예상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AI 기능을 강화하려는 빅테크의 경쟁으로 HBM 같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고 내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내년 HBM 업황에 대한 긍정론보다는 신중론이 우세해졌고요. IB 골드만삭스가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사 경쟁 심화로 내년 HBM 가격이 10% 떨어지고 가격 결정권이 제조사에서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4일 열린 어제죠. 컨퍼런스 콜에 이례적으로 IR 등을 총괄하는 사장급 경영진 송현종 코퍼레이트 센터장이 나와서 이 HBM 경쟁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내년 HBM 영업이익률과 고객사 납품 물량 등의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41%가 나왔습니다. 세 분기 연속 40%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실적 고공행진의 배경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HBM인데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 10이라는 제품을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하면서 넘버원 공급사 위치를 지키고 있고요. 2분기에는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이 HBM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사장은 HBM3E의 제품 성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 HBM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약 2배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도 선전을 했는데 2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디램은 20%, 낸드는 무려 70% 급증을 했네요.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일부 고객사가 재고 비축에 나섰고요. 구형 제품 단종 계획에 따른 이 DDR4 주문이 증가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빅테크 간 투자 경쟁으로 HBM 같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는 하반기에도 계속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생산이 본격화하는 6세대 HBM4 관련해서도 시장 주도권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자가 HBM 큰손이 엔비디아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점유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관측입니다. 김기태 HBM 부사장은 HBM은 이제 리딩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고 리딩 사업자가 고객들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밀접하게 협의하는 Early Engage의 이점 역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 약혼을 빨리 결혼하기 전에 일찌감치 고등학생 때부터 약혼을 해버리는 Early Engage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 개발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고성능 제품을 만들면 50% 넘는 HBM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HBM4 원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고객사와 현재 수익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외에 서버용 LPDDR4 기반 모듈을 연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AI용 그래픽 디램이 이 GDDR7은 용량을 확대한 24GB 제품을 준비할 계획이고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에서는 2-3년 내에 AI 서버의 핵심 반도체로 떠오를 이 기업용 eSSD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호환과 프리미엄 범용 D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27조 원 안팎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7조, 한 18조보다 50%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충북 청주에 짓고 있는 M15X는 원래 계획대로 오는 4분기 준공을 합니다. 내년부터 HBM4를 포함한 최첨단 D램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고 하이닉스의 올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올 3분기에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3조 정도 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분기에 9조를 벌고 있습니다. 분기에. SK가 M&A는 참 잘해요. 반면에 LG그룹이 좀 아쉽죠. 원래는 LG반도체와 현대반도체가 합쳐져서 나온 게 하이닉스인데.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너무 성급했나? 테슬라 3년 전 비트코인 손절 5조 날렸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3년 전에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을 상당 부분을 처분해서 거액의 수익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 이번 2분기 말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12억 3,500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바이바버 타네자 테슬라 CFO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시세 변동에 따라서 2분기에 약 한 3,900억의 이익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분기 전체 순이 11억 7,200만 달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겨울 시점에 처분을 했고요. 21년 2월에 15억 달러째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75%를 22년 2분기에 처분을 했습니다. 22년 6월 비트코인의 계단 가격은 17,7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머스크가 당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해명을 했었고요.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6월 말 기준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7천 달러에 거래됐고 이달 들어서만 지금 1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CNBC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년 2분기 말 테슬라가 대규모 매각을 단행한 시점 대비해서 약 6배 상승한 수준이라면서 테슬라가 21년 구매한 비트코인의 추정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모두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현재 한 50억 달러, 한 6조 9천억 정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22년 현금으로 전환한 9억 3,600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은 현재 35억 달러, 4조 8천억 이상으로 평가됐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22년 이때 당시에 앨런 머스크가 그 X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 주식을 거의 뭐 떨어지는 발목, 무릎 이하에서 막 팔기도 했었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참 많은 걸 하면서 천재 중에 천재인데 아쉽게도 이때 17,000불 좀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네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길게 1시간이 넘는 웜의 신박 꼬박꼬박 애청해 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 주식 투자하신다고 또 신경 쓰시고 또 본업이나 아니면 손주, 가족들 챙기신다고 참 많이 바쁘셨을 건데 바빴기 때문에 또 행복한 그리고 내 삶이 가치 있는 한 주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모닝 브리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